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당정청 고인사 20여 명을 이끌고 부산과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방문했는데요. 이를 두고 4월 재보선을 겨냥한 선거 개입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국회에서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에서 이 특별법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바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특별법을 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조차 참 동네 개천도 이런 식으로는 공사를 안 한다. 또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 자기가 사선 의원을 했지만 이렇게 엉터리 법을 만든 것은 처음 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뭐 예산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지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그때 이제 이 후보 때부터 그때부터 내가 걸었던 게 이제 동남권 신공항이에요. 국제 신공항인데 그때도 해가지고 이제 밀양하고 이제 가덕도 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대립을 했는데 사실 뭐 지역적인 대립도 문제죠. 그때 왜냐하면 당시에 여당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인데 이쪽에서 볼 때는 다 그러니까 영남 전체가 영남 지역이잖아요.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이해관계도 얽히고 했는데다가 또 보면 현실적으로 이 가덕도는 가덕도 이제 바다를 매립해서 해야 되니까 그 수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 바람에 그게 문제가 있고 밀양을 할 경우에는 거기 있는 산들이 말이죠. 이 산을 많이 깎아내야 돼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20몇 개가 깎아내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가만 따지고 아무리 해도 결론이 안 난단 말이죠. 그래서 또 미뤘던 거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해 국제공항을 확장하는 선에서 끝났어요. 그게 가장 무난한 아니에요. 지역적인 서로 대립 감정도 약화시킬 수 있고. 예산이 무슨 뭐 한 7조, 8조 정도뿐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디가? 그건 근데 지금 여기도 가덕도도 그 정도만 하면 할 수 있다고 자기도 떠들거든. 근데 28조 28조 든데 그것을 이쪽에서 뭐냐면 아니라고 말이야. 7, 8조만 되는데 이 야당 측은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지만은 아니 국토부에서 내놓은 그러니까 또 추계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전에 이 정치가 선거 망국론이 정말 나올 정도인데 이제는 야당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야당도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부산 의원들이라든가 또 부산시장에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는 매표를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표가 생길 때 표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하는데 22조 퍼부 가지고 뭐 어떻게든 막 공격을 해대던 사람들이 부산 가덕도 뭐 7조 몇천억만 하면 된다고 지금 이래 떠드는데 저게 앞으로요.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 때 경부 고속철 만드는데 5조만 하면 된다고 시작했거든. 몇십조 들었는지 몰라. 지금 마찬가지로 부산의 그 가덕도 바다를 매립해서 만들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 게다가 문제는 뭐냐면 그걸 수심 깊은 데다가 만들면 그것도 산을 깎아야 된다잖아요. 그 인근에 산을 깎아야 되고 하는데 또 바다니까 여러 가지 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과연 저걸 해낼 수 있을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 질러놓고 보는 거예요. 질러놓고. 정부 바뀌면 안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정부 바뀌면 할 가능성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활주로 높이만도 40m고 전체 높이가 뭐 80, 90m를 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데 일반 그런 외국의 유명 공항들은 뭐 20, 30m 높아봤자 40, 5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오늘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일본의 뭐 간사이라든가 하네다 또 홍콩의 청납국 또 싱가포르의 창의공항 등 다 내해에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안쪽에 육지 안쪽에 있으니까 태풍이라든가 해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도에 아무래도 안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가덕도는 외항이 아닙니까? 외해 바다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양 생태계 파괴라든가 많은 비용을 드는 것도 문제지만 공항을 건설해 놓더라도 외해니까 말하자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칫하면은 공항 침수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고 예. 교통만 하더라도 부산이고 저기 울산에서 가는데 뭐 2시간 얼마나 걸려갖고 차라리 KTX 타고 인천공항 가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럴 그래요. 수도 있어요. 좀 이 지리적으로 보면요. 가덕도까지 가는데 이거 물론 뭐 도로도 놓고 하겠지만 울산이나 다른 지역에서 올 때는 굉장히 불편한 지역이에요. 그럼 이제 경남 진해 뭐 예, 마산 그쪽에서도 많이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는 뭐 우리가 건설 기술이 저 세계적으로도 뭐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제 자랑은 하지만은 이 이제 간사이 국제공항 거기서만 그 이제 내리공 그 뭐냐면 바다 위에 띄운 공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또 문제는 뭐냐 거기 보면 저기 해마다 조금씩 심하던데 거기를 보니까 이제 늘 끼워 넣더라고. 그 쇠판을 끼워 넣어가지고 한데 여기 이제 완전히 이건 저 바다에다가 띄우는 그런 공항이 되면 문제는 그걸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가 실적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어디를 하느냐 가지고만 논란, 정치적인 논란만 벌어졌기 때문에 진지하게 그 가덕도에다가 신공항을 만드는 데 대해서 기술적으로 연구를 해본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연구 실적이 없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설계도도 없이 공항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그거지. 그래서 집을 지어도 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얼마가 들고 입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걸 다 따져갖고 우리도 집 하나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관계 없다고 하고 지금 법부터 통과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 사람도 뭐 네 집 지을 때 그래 지을래? 이러면 그렇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 집 지을 땐 절대 그렇게 안 지을 거예요. 안 짓죠. 100가지, 1000가지를 따져보죠. 그러니까 저 나라 돈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고, 내가 나중에 뭐 끝나고 나면 난 몰라 하고 그러니까. 가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기술적인 검토라도 전에도 기술적인 검토해가지고 거기가 박근혜 시절에도 거기가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결론이 났죠. 결론이 났는데 기어이 우겨가지고 심지어 문 대통령이 그 얼마나 자기가 그 공항 이 건설한데 그런 저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고 거기 가서 말이지 국토교통부가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내놓은 보고서를 보고 그걸 질책하듯이 말이지 앞으로 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국토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변창은 그 국토부 장관이면 자기들 내놓은 보고서가 그걸 옳다는 걸 주장을 해야죠. 아니 대통령님 이건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우려가 많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합니까? 죄송할 보고서를 왜 내요? 그래서 그래놓고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끌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장관이고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라를 경영을 맡아 책임지고 있다. 정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인지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당정청 고위인사들을 이끌고 부산과 가덕도를 방문한 것 자체 가서 뭐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변창흠을 아주 박살을 냈다고 뭐 박살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정부 부처에서도 법무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다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특히 이 월성 수사 보니까 나중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만 깜빵에 가게 생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예. 가덕도 신공항을 만드는 것은 정책이지만 그 과정에 합법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느냐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체크해야 할 사안 아닙니까? 예. 그거 체크 안 했다 해갖고 지금 월성 원전 수사에서도 공무원들만 지금 잡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큰일을 한 거예요. 공무원들도 정권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도 일단 면피용으로라도 입장을 발표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반대했다. 근데 장관이야 뭐 그럴 필요 없잖아요. 자기는 언제 날아갈지도 모르고 뭐 이 정권 끝나면 끝나는 거지만 공무원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 대통령은 저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 그 때문에 결국 뭐 이제 행정 수도는 이전을 못했지만은 사실상 수도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나중에 보면 노무현 시야 그게. 그러니까 네.
문 대통령도 자기가 했을 기념비적인 사업 하나, 응? 그러니까 이번에 가슴이 뛴다는 게, 이게 문재인 공항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그 공사를 만약 시작을 정말로 한다면 그 무모한 공사만큼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면 법적으로 잘못이 있고 없고 간에 나중에 되면요. 그 관계했던 공무원들 다 감사원에 불려가야 되고 검찰에 그럼요. 불려가야 되고 공수처에 불려가야 되고 날이면 날마다 불려가야 되는 거예요. 뻔하잖아요. 왜? 그게 나중에 유죄로 판단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 과정에서는 조사 과정에서는 맨날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도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할 겁니다. 다음 정권에 가면 이게 적폐죠. 예,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래 생각해요. 그래 떠드세요. 떠들어가지고 표만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없어질 거예요. 이거 계획이. 또 그 다음 동남권 신공항 해갖고 이 가덕도는 정권마다 지금 그러니까, 우려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아이고 뭐 도대체 안 되겠다. 아니 매립만 해도 6년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상이지 그게 6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정권 바뀌면 또 접어놓는 거예요. 접어가 또 이제 캐비넷에 넣어놨다. 그 다음 정권들 또 꺼내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물론 지금 김해공항 하니까 김해 벌에다가 그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뭐 또 그 주민들한테도 불편한 게 많겠지만 그걸 그런 식으로 해결하면 주민들을 저기 보상을 적절히 계속 해준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그 김해공항을 확장했으면 충분히 거기 그래도 이제까지 그 안전성이 입증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놔두고 새로운 곳에다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나라 지금 인천국제공항만 해도 사실은 충분해요. 그럼요. 예? 충분한데 뭐하러 그렇게 해가지고 곳곳에다 공항 만들어 지금 이제 공항 보니까 앞으로 갈수록 항공 수요도 별로 그렇게 늘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이가 뭐 해놓은 게 없잖아요. 뭔가 남북관계에서 자기 나름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이런 큰일을 했다. 뭐 이걸 남기려고 했는데 김정은하고 틀어져 갖고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고 다른 정권은 뭐라도 좀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재인 정권은 5년 했는데 단 하나 뭐 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뭐 업적이 없어요. 논란만 벌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가덕도라도 하고 뭐 부울경을 묶어가지고 동남권 메가시티 말은 좋아요. 메가시티 지금 구축한다 해갖고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명분으로. 그 발상인데 그래서 뭐냐면 이 멋있게 자기도 하나 그 업적을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 서울에 있는 하나의 수도권 그다음에 부울경의 새로운 수도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부터 그랬지만 포항, 울산하고 경주하고 있는 이 선이 그게 만약에 통합하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통합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부산, 울산, 경남 이렇게 해가지고 부울경 무슨 메가시티 이런 발상을 하는 게 꿈은 커서 좋은데요. 그게 실현이 됩니까? 그 다음에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부산으로 그렇게 가줍니까? 예? 가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하나의 수도권이 형성이 됩니까? 뭐 인구는 자꾸 줄어서 이제 전체가 그 부울경에서 800만이 났는데 1000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럼 수도권을 만들어 제2 수도권 만들면 그럼 호남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그럼 가만히 있게 충청권은 그것도 만들어야죠. 그 충청권은 그 뭐 또 중부 새로운 수도권 지금 뭐 세종도 있으니까 거기다 거대한 메가시티 만들 겁니까? 아니 1년 3개월인가 2개월 나오면 대통령이 무슨 메가시티고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하고 앉았다가 이제 시험 전날 뭐 밤새워서 공부한다고 뭐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다들 같은 생각이겠지만은 자 그 주변의 측근들이 운동권 측근 이 또 그 민주당 그 핵심을 이루는 그 세력들이 대통령 보고 당신은 이제 1년 남았어. 근데 앞으로 당신 안전을 보장하려면 우리가 계속 집권해야 돼. 집권하면 당신은 무조건 협조를 해. 이렇게 돼서 대통령도 지금 끌려다니는 건 아닌지 그런 뭐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당한테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인데 1년 만에 지금 부산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지난 4.15 총선 전 2월엔가 부산 갔다가 이번에 부산 간 거. 문제는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가기는 갔지만 그게 겨냥하고 있는 효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하죠. 대통령이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선거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것도 아닙니까? 특히 민주당이 과거 MB라든가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어디 선거와 관련해서 근처만 돌아다니도 선거운동 온다고 그렇게 펄펄펄 뛰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이 이래도 되느냐는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받은 게 뭡니까? 열린우리당 좀 많이 찍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했다가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때 저기 중앙선관위로부터 2번인가 뭐 경고성 그걸 받았거든. 주의 환기를 받았는데 그때 바로 그 정도 가지고도 탄핵이 직접 탄핵 소추가 됐어요. 예. 그런데 이거는 거기 비할 수 없는 거야. 이건 뭐 아예 노골적으로 어. 선거 개입을 하고 선거 운동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가덕도 신공항만 해도 말하자면 28조가 드는 규모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부울경을 메가시티로 만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그 열린우리당이 많이 뽑혔으면 좋겠어. 그 말 했다고 해가지고 탄핵 소추까지 당했는데 이거는 엄청스러운 돈을 약속한 거나 여기다가 그만큼 많은 엄청난 돈을 퍼붓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이. 예. 그걸 약속 본 거죠. 예. 그래 놓고는 그거는 또 뭐 고민정? 그게 어떻게 선거하고 관계 있냐고 또 반박하고 나섰던데 그럼 뭐가 선거하고 관계 있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문재인이 부산을 찾고 가서 무슨 메가시티 만들고 가덕도 신공항 만든다고 하면은 부산 민심이 변합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과연 가서 영향이 있을 것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부산은 국민의힘은 박형준, 또 민주당은 김영춘, 이 두 사람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현주 후보고 박민식 후보 간에는 이현주로 이렇게 단일화가 됐으니까 야당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부산 민심은 잘 알잖아요. 부산 출신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부산 사람들 한마디가 떠오르는데 전에 친구가 그 영화 보면 고마해라 말 묻다 이거. 근데 대통령 보고도 한번 하소리 이제 그만해라. 우리가 그만큼 뭐 오만 헛소리 무슨 뭐 되지도 않은 소리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해라. 이 정도 될 거예요. 귀에 달도록 그런데 당신들 뻔한 거 아니야. 기회만 있으면 가지고 뭐 해주겠다 떠들어 놓고 뭘 지금 아까 거기서 말씀 지적 잘해서 뭐냐면 1년밖에 안 남은 사람이 그럼 몇십 년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을 자기가 공약해가지고 무슨 가슴이 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 사람들 그 정도는 다 알지. 한두 번입니까? 한두 해입니까 이게? 한두 번 당하셔야죠. 사기를 당해도 뭐 여러 번 당하면 그럼요. 다 알게 되는데 또 당한다면 다 본인 책임이에요. 거기다 설령 정말로 거기 엄청난 돈이 퍼부어져 가지고 공항을 만들어도 그 문재인 당신 공이 아니잖아. 누구 거야? 우리 국민 거야. 그리고 돈이 그 다음 정권에서 그러니까. 뜬가 말든가 하지. 그리고 당신 지금 말하는 대로 하자면 엄청난 세금도 더 내야 돼. 그다음에 그 세금 더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이 복리시설이라든지 다른 정책이라든지 여기 그만큼 떼내야 그쪽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서도 균형되게 운영해야지. 한쪽에다 완전히 몰아가지고 부산시장만 뽑으면 뭐 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디 특정 목적을 위해서 거기다 돈을 막 퍼붓겠다. 무모한 짓이거든. 근데 그런 말을 예사하는 대통령이 부산 사람들도 좀 오가는 데가 있어요. 부산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야도로 사실은 제일 앞장섰던데 포마 사태라든가 이런 게 다 부산 시민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옛날에 말이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이제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호남에서 적극 지지해가지고 당선됐는데 나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나중에 와서 찍었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냐면 그때 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정권이라고 문재인이가 떠들었거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자기들은 사실은 부산 정권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쏟아붓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지역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한다는데 하는 거 보면 지역 간에 서로 감정을 불뜯어놓는 데가 이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정치는 정직한 정치도 못 되고 옳은 정치, 정의로운 정치도 못 된다. 그 점을 알아야죠.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4월 재보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철저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 그 중에서도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부산으로 쫓아가서 어떻게 보면 선거 개입,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배표 행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비난들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진공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 시민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속셈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당정청 인사들 우르르 몰고 와서 이런 공약 저런 공약 한다고 부산 시민들이 판단을 못 할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